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워너원 보험연구소입니다. 요즘에 이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안구 관련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결막 이완증입니다. 6월에 게재된 뉴스 기사에 눈물 많다고 수술했는데 결막이완증 수술비 16배 폭증 제2의 도수치료될라란 제목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과연 이 결막이완증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요거 실손이나 수술비에서 보상은 가능한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싹 아실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집중해서 지금 바로바로 콕 눌러주세요. 자, 이 결막이완증은 쉽게 얘기해서 결막에 주름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이 주름으로 인해 이물감, 건조함, 충혈, 시야 흐림, 통증,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완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이 결막이완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 이 수술적 치료 방법이 바로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이 해당되게 됩니다. 자, 이 고주파 결막이완증 수술은요, 급여 적용이 가능한 수술인데요. 그러나 급여 적용이 되려면 일정 기준을 부합해야 합니다. 급여 적용 기준을 보면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결막이완증 환자로서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하여야 하며 단안당 4회까지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주파 결막이완증 수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173호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 결과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급여로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을 하였을 경우엔 실손에서도 가입되어 있는 수술비 특약에서도 다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결막이완증 수술 환자가 갑자기 확 급증하였다라는 건데요. 주요 보험사들의 수술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3년도에는 9억에서 24년도엔 146억으로 약 16배가 증가하였다라고 하고요. 25년 1분기에 벌써 118억, 연말엔 50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과잉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도 없이 당일 검사 후 바로 수술을 하고 청구를 한다든지, 혹은 단 며칠 약물 치료 후 수술을 바로 한다든지, 또는 수술까지 필요치 않은 경미한 환자도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 보험사에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한 수술들은 급여 수술을 한 경우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여겨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급여로 수술하게 되면 질병 목적이라기보단 미용 목적으로 보고 지급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고주파 결막이완증 수술의 급여 인정 기준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결막이완증 환자로 되어 있으므로 일정 기간 약물 치료 없이 바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 약물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약물 치료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명시된 게 없지만 모 보험사에선 한 달 이상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라고 내부적으로 지침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이 결론적으로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호전이 없어 고주파 결막이완증 수술을 한 거라면 문제없이 지급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주 정도 약물 치료 하시고 수술 진행하신 분도 이 소견서 첨부하니 실손이든 수술비든 문제없이 다 지급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현재 제2의 백내장 수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안과에서 이 백내장 대신 수익 창출의 창구로 결막이완증 수술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축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결막이 늘어져서 눈이 불편하다면,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다면 이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도 과잉 진료로 고주파 수술까지는 아직 필요치 않는 분들까지 수술을 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이 또 혜택을 못 보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 결막이완증 고주파 수술, 실손과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과연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보상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실손은 입원으로는 처리 안 되고 통원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통원 한도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되어 있으실 거고 가입 시기별 자기부담금이 또 따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곤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초기 2세대 가입자시라면 통원 한도가 25만 원이 되게 되고 자기부담금은 병의원은 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주파 수술비 포함해서 병원비가 급여로 20만 원이 발생을 하였다면 본인 부담금 만 원 제하고 19만 원 보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만약 4세대 실손이시라면 자기부담금이 급여 20%와 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므로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공제하게 되겠죠. 그래서 16만 원 보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병 수술비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 시 지급이 가능한 특약인데요. 고주파 각막 이완증 수술은 질병 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강원 지침으로 눈 관련 레이저 수술은 2016년도부터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는 보통 3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가입 시기별, 회사별 등등 가입자마다 다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되어 있으신 질병 수술비가 얼마나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30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30만 원, 1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100만 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눈은 왼쪽, 오른쪽 각각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동일 신체 부위로 보지 않고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수술 시 365일 이내에는 1회로 지급한다라고 하고 동일한 질병이랑 질병 코드 앞 3자리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질병 코드 앞 3자리 지급 규정이 대장 용종 제거 시 2개 이상 제거하여 각각 코드 앞 3자리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하나는 양성종양 D12, 하나는 폴립 K63.5 코드면 이 질병 수술비는 코드별로 각각 2회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이 눈 수술에 있어서는 양안 각각 지급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또 질병 코드 앞 3자리 지급 규정이 있어도 대장 용종 2개 이상 제거 시 질병 코드 앞 3자리가 달라도 2회 지급이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또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또 다르거든요. 이거 좀 어렵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수술비 비교 영상에서 싹 알려드릴 거니까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뭘 하셔야 되겠어요? 네,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종수술비가 있는데요. 종수술비는 1에서 5종으로 나뉘어져 있고 수술 방법이나 부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이 결막 이완증 고주파 수술은 1종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1종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보상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실 텐데요. 회사마다 상품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종수술비는 대부분 수술 회당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양안을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봅니다. 그래서 종수술비 도 양안 각각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 지급 약관에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하시게 되면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이 아니라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양안을 같은 날 동시에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날 각각 하셔야 양안 각각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1종 수술비가 20만 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양안으로 40만 원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엔대 수술비가 있는데요. 이 엔대 수술비는 특정 질병에 대한 수술비고요. 보상 가능 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수술 시에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 결막 이완증은 H11 코드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요즘에 운영 중인 엔대 수술비는 119대, 120대, 130대 등 회사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니 참고를 하셔야겠지만 이 결막 이완증이 대부분 보상 가능한 코드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예전에 가입하신 49대, 64대 등의 수술비가 아니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마다 보상 가능 코드는 또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꼭 약관에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 코드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 또한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한 30만 원 선에서 100만 원 선 정도 보상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가입자마다 좀 상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이 엔대 수술비도 수술 회당 보상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양안 각각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게
약관상 눈 레이저 수술은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 시는 1회로 간주하여서 한 번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을 하고 60일이 지나서 다른 쪽을 하셔야 각각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수술비는 하루 간격만 둬도 양안 각각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엔대 수술비는 60일이 지나서 하셔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물론 양쪽이 다 심해서 바로 하셔야 한다면 60일을 기다릴 수는 없을 테지만 한쪽은 심하고 한쪽은 좀 덜하다면 한쪽 먼저 하시고 나머지 한쪽은 최소 2달 뒤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상 예시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김보험님이 왼쪽 눈 결막 이완증이 심해서 한쪽만 고주파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요. 실손해서 병원비 보상은 당연히 받으실 거고요. 질병 수술비 두 군데 회사에서 30만원, 40만원에서 70만원, 종수술비 두 군데 회사에서 20만원, 30만원에서 50만원, 엔대 수술비 한 군데 회사에서 100만원 해서 총 22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액형 수술비 특약은 두 군데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험 가입은 가정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 김보험님은 나머지 한쪽도 결막 이완증이 있으나 왼쪽보단 덜 심해서 약물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고주파 수술을 하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쪽도 수술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 60일은 지나서 하셔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보상이 되는지 몰라서 혹은 약관상의 보상 내용이나 기간의 제약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서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 꼭 점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5세대 실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실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정말 아닌 시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갱신되지 않는 수술비 보험이나 치료비 보험들 보완해 두시길 권해드리고요. 보험 점검이나 상담, 가입 문의는 저희 원어원 보험연구소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현재 시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개인별 맞춤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